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표님께서 중소기업을 인수하고 싶은데 그 비상장 주식을 사면 취득세가 부과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취득세는 중요한 규정이 있어서 앞으로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상장 주식은 취득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럼 먼저 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취득세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긴 한데요. 어떤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특정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취득세는 또 아시다시피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통지서가 날라오는 재산세처럼 통지서가 날라오는 게 아니고 취득을 하시면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취득세에는 부가세가 두 가지가 오는데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자산의 가격이 5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또 취득세는 분납이나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과세 대상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물건은 일단 소유권을 공시할 필요가 있는 자산으로 법에 열거된 자산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부과 대상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또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들, 그 다음에 회원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부동산 중에서는 뭐 아시는 토지 건물 당연히 취득세 부과 대상이고 무허가나 미등기 부동산도 취득세가 부과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또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 소유권의 이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의 지목 변경처럼 어떤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되는 가액만큼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 준부동산 중에서는 차량, 기계장치, 임목,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에 들어가서 취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임목은 나무를 키우는 거죠. 또 각종 회원권, 골프, 콘도, 체육시설, 승마, 요트 이런 회원권들도 다 취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이나 회원권은 양도세도 부과 대상이죠. 단 준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께서 비상장 주식을 말씀하셨는데 주식은 비상장 주식은 사서 우리가 어디 공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는 아직은 권리이지 물건을 취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입주를 하셨다. 그래서 등기를 하셨다. 그렇다면 그때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겠죠. 또 특허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네, 다음은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동산을 그냥 매입한다 이런 경우에만 취득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과세 대상 물건을 교환한다든지 또 증여 많이 하시잖아요. 증여하면 수증자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넘겨주셨다. 그러면 그 취득하신 분이 취득세 납부하셔야 되고요.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부를 해도 받은 분이 내셔야 되고요. 또 법인에 대한 현물을 출자하셨다. 그러면 그 출자 법인이 등기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또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든지 아니면 나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든지 이렇게 없던 게 새로 생겼다. 이런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취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앞서 지목 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건 실제로 소유권이라든지 물건을 새로 취득하는 건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상승됐다. 그러면 그 상승되는 부분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그런 걸 간주 취득으로 간주한다 해서 간주 취득이라고 하고요. 대수선 개수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딩을 전면적으로 수선을 하는데 거기에 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하고 그런 자본적 증가가 큰 그래서 가치가 상승됐다. 그러면 그런 대수선 개수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 과점 주제의 간주 취득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의 설립 시부터 과점 주주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최초 설립 시에 내가 지분이 50%가 넘었다.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중간에 내가 49%였는데 51%가 됐다. 50%를 초과한다는 것은 50% 이상, 50.1% 이상부터지 않습니까? 51%부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9%에서 51%로 늘었다.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초과하게 될 때, 그때 간주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 지분율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 과점주주가 취득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취득세를 다 납부하셔야 되고요. 이 지분 50%라는 거는 특수관계인이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30% 가지고 있고 부인이 또 다시 30%를 갖게 된다. 그러면 합해서 60%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관계인끼리 합해서 전체 그 지분율을 계산하고요. 또 만약에 특수관계인 합해서 포함해서 50%가 넘었다, 초과했다. 그러면 이 특수관계인 전부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취득세는 신고 기한이 취득 후 60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언제를 취득 시기로 보느냐? 그래서 부동산을 일례로 흔한 경우가 부동산이니까 일례로 보면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잔금일을 정해놓고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잔금 지급일이 혹시 변경된다. 계약서상하고 그러면 실질적인 잔금 지급일, 실질적인 대금 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증여는 계약일자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법인 설립 시에 현물 출자를 하셨다. 그러면 그 현물 출자한 재산은 법인 설립 등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과세대상 물건과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부동산과 세무 상식이 풍부해지는 그날까지 강의 쭉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